안녕하세요. 한스턴TV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미노산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미노산이 다 같은 아미노산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미노산제를 워낙 폭넓게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아미노산제가 거의 다 뭐 비슷하지, 또는 어떤 분들은 아미노산이 뭐 고급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저렴하게 쓰는 아미노산이 있으니까 분명히 두 가지의 효과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아미노산이 어떤 면에서 제품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효과가 아미노산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시거나 이유를 또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미노산이 왜 다 같은 아미노산이 아닌지를 오늘 설명을 듣고 나면 아미노산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야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크게 원료와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료가 어떤 것으로 만들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월등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효과 차이도 월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술로 어떤 제조 방법으로 만드냐에 또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원료에 따라서 가격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전에 올려놓은 아미노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 기본적인 성격들을 좀 공부하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쓰임새가 줄었습니다만 꽤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아미노산 원료가 당밀이었습니다. 당밀. 당밀 하면은 이게 뭔가 싶으실 건데, 당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원 있죠? 조미료 미원. 미원을 식품 회사에서 만들고 나면 그 미원의 원료가 당밀입니다. 우리말로 사탕무고요. 사탕무에서 미원을 뽑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 처리를 하면서 많은 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핵산 구조라고 하는 그 구조물의 조미료 성분들을 뽑아서 식품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남은 당물 찌꺼기, 어떻게 보면 식품 폐기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폐기해야 되는, 그런 식품업체 입장에서 폐기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져다가 그 농업용으로 아미노산 원료다 해서 사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 저렴하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최근에는 이런 조미료들을 동남아에서,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생산을 우리나라 업체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수입 아미노산처럼 또 판매하기도 합니다. 원가는 정말 초저가입니다. 말통 단위로 주로 판매가 되고요. 나쁜 점은 원래 이 제품 자체보다는 원료가 당밀을 해서 조미료를 추출하는 것 중에 많은 염을 쓰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류 직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염류 피해. 근데 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원료로부터 만든 아미노산은 염을 제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염이 원래 농도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염류 직접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장점은 뭐 워낙 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워낙 싼 것을 많은 양을 시비하다 보니까, 시비한다는 것은 뿌려준다는 비료 쪽 용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분들이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시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전혀 저는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그 다음이 이제 깃털일 수 있는데요. 깃털로 아미노산을 만드나 이렇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닭이나 오리나 거위들을 잡고 나면 깃털이 남는데, 좋은 깃털은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리털, 거위털, 어떤 패딩이나 이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모여서 이렇게 아미노산 원료로 농업용에 쓰이는데요. 주로 중국에서 많이 생산합니다. 강산을 분해해서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가의 제품이고, 나쁜 점은 뭐 강산으로 잘 깨지지 않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부분인데, 깃털을 얘기할 때 사람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렇게 매장해 놓으면 한 5년도 아니죠. 사람의 몸이 이렇게 부패돼서 살이 다 없어지는 데는 뭐 몇 달이면 아마 미생물이 다 분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 몸은 다 분해가 돼서 뼈만 남아 있는데 머리카락은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의 이 펩타이드 꼬임 구조물이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생물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분해하지 않으면 분해가 안 되죠.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한테 머리가 새 이런 가금류에는 깃털이 되겠죠. 이런 깃털이 분해가 되려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강한 산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산으로 분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미노산 구조물만 깨지면 좋은데 아미노산 구조물 외에 아미노산 그 자체도 부시는 어쩔 수 없이 부서집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우리가 아미노산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미노산의 구조물들이 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벽돌을 가자자가 쌓아서 그 튼튼한 벽돌로 담을 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벽돌이 금이가 있거나 또는 구석에 구석이 좀 깨져 있거나 보기에는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사실 어딘가 구조가 깨져 있거나 부서져 있으면 그거는 집의 구조물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식물체 안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도 아미노산성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안 좋은 것은 불활성화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그 강의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식물에 들어가도 식물이 사용할 수 없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약 거의 절반 가까운 양이 깃털을 산으로 가수분해하면 절반 정도는 식물이 쓸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렴한 가격이겠죠. 그리고 가죽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또 만듭니다. 이거는 그나마 깃털보다는 좀 고급 아미노산입니다. 소나 돼지의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는 아미노산이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럽에서 들어오는 아미노산은 되게 고급스럽고 좋은 건지 아는데 가죽을 분해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가죽까지 분해하면은 그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용으로 쓰이는 아미노산은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아미노산은 대부분 이게 아니고 유당이나 우리가 보면 우유죠. 우유에서 분해하거나 아니면 콩, 대두 단백질, 즉 사람이 식용으로 쓰는 것에서 나오는 거고 농업용은 그런 고가의 원료 소스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원료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나마 좀 중가의 고급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중고가의 그 유럽산들이 가죽으로 만든 아미노산이고요. 동일하게 깃털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건 역시 강산을 쓰기 때문에 아미노산 구조물이 좀 많이 깨집니다. 상대적으로 깃털보다는 분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깨지진 않죠. 이것도 역시 깨지고 동일하게 화학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40% 이상 상당한 양이 불활성화, 활성화되지 못해서 식물이 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점은 그래도 유럽이라는 어떤 그 선진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수입 제품으로 그래도 품질 기준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아미노산이라는 그런 개념과 유리아미노산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아미노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 그래도 가죽으로 만든 유럽이나 미국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분으로 만드는데 혈분은 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좀 비싼 원료입니다. 그 소나 돼지를 잡고 나면 나온 혈액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주로 국산으로 만들게 되고 발효 형태로 혈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원가는 가죽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고요. 하지만 좀 좋지 않은 게 워낙 국내 업체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발효 기술을 사용해서 이걸 발효한다고 하지만 발효 기술은 사실 어마어마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발효가 그냥 아무나 쉽게 한다 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발효라는 기술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우리나라에서 발효 기술에 1, 2등을 다투는 업체가 아마 CJ일 텐데 발효 기술이라는 노하우나 이런 거를 쌓기 위해서 몇십 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돈도 많이 썼고요. 근데 국내 업체는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혈분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든 업체의 발효 기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의 순도에 대해서 사실 약간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아미노산이라는 개념도 없고 유리아미노산을 얼마나 들었는지를 측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드러내서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없어서 사실 약간 좀 아쉽죠. 좋은 원료인데 장점은 화학 처리하지 않는 화학 처리 없이 발효로만도 아미노산을 만들기 때문에 그 유기농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업체들은 화학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고
수입되는 것들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원료 소스가 이쪽 깃털이나 가죽은 어쩔 수 없이 기술이나 뭐 어쩌고나 그 경제성을 봤을 때는 화학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 혈분 같은 경우는 원래 액상이기 때문에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도 발효만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효 기술에 따라서 확연히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발효 기술에 따라서 확연히 기술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게 이쪽 얘기인데요. 기관이나 장기, 동물의 어떤 기관이나 장기를 통째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료 자체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에 사용되냐면 의약품 원료를 만들 때 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의약품 원료를 주로 만드는 스페인의 마요이베리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기관이나 장기를 사용해서 효소 가수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그 완제품으로서 의약품 원료를 쓰고 남은 것이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고가의 수입 완제품이라는 뭐 문제점은 있지만 실제 가격이 좀 비싼 거 빼고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제품이죠. 그러니까 순도가 아주 높은 유리아미노산 제품이 되고요. 그다음에 펩타이드 성분을 또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8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종이 뭔가 이런 걸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다른 영상 꼭 보고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화학가수 분해와 달리 효소 가수 분해만 하기 때문에 활성이 잃는 그런 아미노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원료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도 처음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라든가 이런 기능 차이가 확연히 벌어지는 것도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죽으로 만드는 유럽산 제품들이 그 다음에 중가에서 고가의 그 유리아미노산 효과도 있고 품질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좀 좋은 제품이고요. 이런 그 효소 가수분해만 하는 마요이베리카 제품은 사실은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프리미엄 제품, 아주 우수한 제품이죠. 그런데 그나마 국내에서는 고가긴 하지만 엄청나게 비싼, 뭐 턱없이 없은 비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해 보시면 아마 기존에 써봤던 아미노산과는 확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뭐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가 제조 기술인데요. 앞서 원료와 안에 일부 제조 기술에 대한 얘기가 좀 일부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술 위주로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미노산은 화학적으로 합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8가지 필수 아미노산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분들 중에 일부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뭐 뿌리 밝은 또는 뭐 착과 아니면은 뭐 향기를 좋아지게 하는 거 이런 쪽의 목적으로 특정 아미노산만 합성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는 거는 글루타민이라든가 글라이신 같은 단순한 구조의 한두 가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만들게 돼도 이것은 유기농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50% 이상은 무조건 불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도 절반은 무조건 버려지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화학 합성은 기대하실 수가 없고요. 유기물을 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만드는 아미노산, 이런 아미노산은 대부분이 그 유기물 소스를 뭘 쓰냐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 안 나오는 제한적인 아미노산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하지만 남미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GM 작물을 워낙 많이 키우기 때문에 GMO 뭔지 아시죠? 유전자 조작 작물로 만들어진 원료를 가지고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GM 작물을 쓴 것들은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사실 쓸 수가 없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제품으로 포장된 게 당밀 아미노산입니다. 아주 초저가의 그런 제품인데 이런 유기물을 발효해서 만든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밀을 썼다, 가격이 턱도 없이 너무 싸다, 이런 제품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동물이나 식물의 조직에서 화학가수 분해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 강산으로 이 조직들을 다 깨서 아미노산을 분리하다 보면 여기 나오는 글라이신이라든가 프롤린 몇 가지는 깨지지 않고 나와요. 하지만 나머지 보면 막 이렇게 금이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그 아미노산의 화학 구조물 자체도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벽돌을 그냥 짝짝 찍어대는 것이 아니고 막 던져가지고 너무 강하게 만들어서 금이 다 가 있고 구석탱이 다 깨지고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당수의 양이 불활성화 된다는 거. 그래서 불활성화 되는 얘기 제가
그 아미노산의 효과 없는 아미노산의 부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렇게 그 효소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하나도 깨진 거 없이, 그 다음에 하나도 망가진 거 없이 정확하게 유리아미노산으로 딱딱딱딱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 덩어리의 결합 구조만을, 단백질의 선들만 다 끊어내기 때문에, 펩타이드 선만 끊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농도의 유리아미노산이라든가 고농도의 짧은 사슬 펩타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술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L알파 유리아미노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불활성화를 D 폼의 D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여기를 L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이건 다 활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18가지 모두 다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에 쓸 수 있고요. 유럽에서는 작물활성제로 등록됩니다. 제가 처음에 올린 영상이 작물활성제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그 개념이 사실 많은 부분의 작물활성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아미노산이라든가 해조 추출물이라든가 휴믹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 기능과 구분을 하시고 나면 제가 작물활성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극소수의 기업만이 생산 가능한 고가의 기술을 갖는 기술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고 있는 테라솔이라든가 이런 이니시움, 솔트 밸런스 이런 류의 제품 바이오이베리카라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효소 가수분해만으로 생산되는 제품이고요. 유럽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의 그 효소 가수분해 기술과 제품의 품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나죠. 그거 외에 일사라는 회사도 그 유리아미노산을 이런 효소 가수분해 방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도 역시나 효과와 그런 품질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고요.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아미노산의 원료라는 부분과 어떻게 만드냐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그런 제품을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이런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농약방이나 농협에 가서 아미노산 제품을 원하시는 제품을 요청을 하면 아마 판매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이분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오셨을까? 한스연 TV에서 보셨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